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주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방학이 되면서 좀 바빠졌습니다. 자, 오늘은 전자캐드 기능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오아캐드, 간혹 페즈, 알튬, 이글 여러가지 툴을 가지고 전자캐드 기능사에 응시를 하시는데, 제가 프로테우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자캐드 기능사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4시간, 4시간 반 작업 시간이었고요. 2시간 정도, 2시간 반? 그 정도의 작업이 완료가 됐는데,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떨려서 하나하나 다시 검토해서 한 3시간 만에 작업을 완료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날 발표가 됐고요. 이렇게 자격증 하나를 받았습니다. 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캐드 기능사에는 어떠한 툴을 사용하시든 본인이 손에 익은 툴을 가지고 가셔서 응시하시고 결과를 내시면 되는데, 프로테우스는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알튬 또는 오아캐드 이런 거 달리 유럽에서 만들어진 툴이다 보니까 조금은 투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편의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오늘 공개과제 3번에 나오는 칩 하나 설계를 해서 얼마나 빠르고 편한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아마 회로에는 MIC812라고 하는 부품으로 회로도에 등재되어 있고요. SOT143 패키지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로도에 보면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이렇게 사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회로도 그리고 PCB 레어 타고 출력하기 전에, 출력을 하고 나면, 거부 출력을 하고 나면, 프린트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수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3D 화면을 통해서 배치라든가 실크, 특히나 이제 실크가 패드 위에 겹치면 올라가면 시격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린 레이아웃 도면, 설계 도면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방법은 시간을 마련해서 회로도 작성, 레트리스트 넘기고 패키지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과제 중심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전자캐드 기능사에 프로테우스로도 응시가 가능하고 기존에 조금이라도 사용이 가능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한번 응시해 보시라 라는 개념으로 오늘 프로테우스에 관련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완성된 부분이나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을 드려봐야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걸 잠깐 내려놓고요. 자, 여기 가겠습니다. 전자캐드 기능사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도면을 하나 미리 이제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놨다는 의미는 이렇게 템플릿만 먼저 작업을 해놨습니다. 템플릿만. 이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다른 글자가 들어가겠죠. 날짜도 다를 거고 응시한 날짜 다를 겁니다. 여기 컨트롤 보드에 일렉트릭 캐드 날짜 이렇게 쓰는데, 이 부분은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냥 바꿔보면 시트 네임을 전자캐드 기능사 공개과제 4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4번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날짜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8월 17일 1번이고 리비전은 R 1.1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요 칸은 현재는 요구사항에 보면 이렇게 숫자 1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1.0 한번 해볼까요? 1.0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표시를 했습니다. 이 템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원하시는 내용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이 크기가 너무 작네. 그러면 옮기시면 됩니다. 옮기시고 얘를 옮겨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돌아가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칸이 부족하지 않죠?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편집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다른 CAD에 비해서 빠르게 배울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뭔가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빠른 것보다는 또 정확한 게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회로를 그려서 동작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 PCB 레이아웃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것이 프로테우스인데, 공개 과제는 동작하지 않는 도면입니다. 즉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회로만 작성하다 보니까 동작 검증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회로만 그리고 정확하게 풋프린트, 일반 CAD가 풋프린트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테우스에서는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키지. 어쨌든 저항에 대한 패키지, IC에 대한 패키지를 입력하신 다음에 PCB에 가서 정해진 규격대로 보드 외곽선 만들고, 또 정해진 규칙이 있죠. 어떤 특정한 부품을 특정한 위치에 배치해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요구사항에 맞춰가면서 설계를 하신다고 하면 글쎄 한 2주 연습하시면 됩니다. 2주 그러시면 무난하게 아마 CAD 기능사는 취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공개과제에 나와 있는 부품이 MI1811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없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려 나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부품을 편집할 것이냐. 저는 주로 기존에 있는 부품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정한 비슷한 부품을 하나 끄집어내서 화면에 배치를 합니다. MI1812의 그 회로도가 지금 잠깐 제가 좀 봐야겠네요. MI1812 부품 봐야 되는데, 핀이 4개짜리고요. 핀이 4개짜리고, 도면을 제가 어디 갖다 놨는지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도면을 찾아보자. 여기 있습니다. 볼게요. 1, 2, 3, 4 4핀이 필요하고요. 자, MI1811 핀을 ADC0852라고 하는 부품을 편집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직접 부품을 이렇게 그려 가시면서 핀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핀을 입력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부숴서 컴퓨트 하시고, 자, 핀이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를 삭제하고, 핀 배열이 좌측이 1번, 2번, 그리고 우측에는 3번, 4번입니다. 즉 3번이 여기고요, 4번이 여기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겠죠. 왜? 이 부분이 연결된 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번 핀을 좀 내리겠습니다. 1번에는 주어진 게 GND입니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이름이 뭡니까? GND. 그렇죠? 핀은 1번이고 속성은 파워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넥스트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했고요. 자, 이 두 번째 핀, 2번 핀은 리셋이네요. 리셋. 자, 리셋은 앞에 돈 표시하시면 됩니다. 돈 RESET 리셋. 자, 그 다음 얘는 뭐 패시브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리셋이 들어갔죠. 자, 3번 핀은 MR이라고 되어 있네요. MR. 자, 그럼 얘를 위치 배치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로 MR인데 바가 붙었어요. 바니까 돈 표시를 하겠죠. MR. 그리고 3번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VCC. 더블 클릭하시고 전원핀 VCC 4번인데 요 파워핀인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파워핀. 오케이. 됐네요. 됐습니다. 자, 이 간격이 조금 넓죠. A4 용지를 사용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접처를 해가지고 호치켓을 박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로도에 보면 이 정도 부분을 사용을 못하게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을 너무 크게 그려도 손해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려보시고 보기에 글자가 서로 겹치지 않게끔. 그렇죠? 사실 여기 조금 간격이 가깝죠? 그러면 제가 한번 옮겨볼까요?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본인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강요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보통은 우리가 1번 핀에 이렇게 회전되는 걸 갖다 놓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표현들 하시고. 자, 됐어요. 이러면 이제 부품 편집이 끝났어요. GND, 리셋, VCC, MR, VCC. 여기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GND나 VCC가 바뀌어 버리면 파워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적입니다. 검사에서.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쓸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 만들겠죠. 이때 기존의 이름이 뭡니까? MIC811. 이제 제가 다른 연습하는 게 있기 때문에 T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냥 갈게요. MIC811. IC니까 대표 레퍼런스는 U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넥스트. 이 부분은 요구사항에는 SMD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SMD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게 없다는 가정하에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 안 할 겁니다. 이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거예요. 넥스트. 자, 그러면 요구사항에서는 이제 현장에 가시면 응시하는 날 부여된 비번을 여기다 입력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6월 3일 날 실기시험을 봤어요. 6월 3일 날 자기 비번으로 만든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부품을 집어넣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022년 8월 17일 연습용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예스.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배치해 볼까요? MIC811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현재 그리드는 F3번, 즉 100mm입니다. 100mm. 여기 보시면 2.54로 안 나오죠? 0.1인치가 이제 100mm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스케매틱 라이브러리, 즉 심볼이 하나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 PCB로 가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패키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패키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패키지가 기능사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주어졌어요. 까다롭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개고지의 도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건데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 시트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시트.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시험 문제 내주면서 데이터 시트를 같이 줍니다. 그걸 보고 그려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도 데이터 시트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 시험장에서 배포하는 데이터 시트,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에요. 응시장에서 나온 부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품에 대한 정보만 나와 있습니다. 부품에 대한 정보. 이 부품에 대한 정보를 보고 우리가 풋프린트를, 즉 패키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실제 패드보다 얼마를 키우고 얼마를 키워라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기 0.8 거기에 오차가 0.10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패키지를 만드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패키지를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패드가 필요할 거고요. 이 패드를 만들어서 한 개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 세로 방향의 0.7, 가로 방향의 0.6짜리가 하나 필요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높이가 0.7인데 또 폭은 1mm예요. 자, 여기 보시면 다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밀리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시트를 한번 봤으니까 가볼게요. 자, 이 상태 그대로 두고 PC 레이아웃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걔가 말하기를
단위는 밀리미터를 사용한다. 현재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M자가 이렇게 눌러져 있지 않고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인치 단위가 되는 거고요. 얘가 눌러져 있으면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현재 그리드는 0.5mm 상태로 맞춰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요 그리드를 잠깐 없앨게요. 그럼 잘 보실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요거 동영상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모노로 바꿔볼까요? 자, 화면 중앙에 이렇게 XY 제로 지점에 관련되어 있는 게 표시가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절대좌표를 써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먼저 SMD 패드고요. SMD 패드인데 아까 데이터 시트에 보면 0.6에 0.7이었죠. 그렇죠? 0.6에 0.7.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있지만 새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0.6에 0.7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로 안 예쁘네요. 그림이. 요거 잠깐 바꾸겠습니다. 모노가 아니라 그러면 다시 블랙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C 이게 크레이트입니다. 크레이트. 패드를 만드는 거예요. 패드.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하고 차별을 둬야 되니까 레팅글 R 0.6에 0.7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퀘어로 되어 있죠. S도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R 0.6에 0.7짜리다 이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묻죠. 이름은 이건데 위스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냐. 위스가 0.6mm고요. 높이가 0.7mm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스텐실 뭐 관련돼서 우리가 솔더 마스크 관련된 거 가지고 가드갭을 얼마를 줄 거냐인데 이 부분 여러분 그냥 0으로 주시면 됩니다. 됐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R 0.6에 0.7짜리 하나 만들어졌죠. 하나 더 필요한 게 높이는 0.7인데 아까 넓이가 1.0이었죠. 볼까요? 그렇죠? 높이는 0.7이네. 0.7인데 요 폭은 1mm네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만들죠. R 0.7에 1.0. 저는 지금 이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단위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리미터를 붙여 놓으시면 본인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자, 됐어요. 자, 위스가 얼마냐? 0.7mm. 여기서는 단위를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다음에는 1.0mm. 가드갭은 0이다. 여기서 가드갭을 그럼 OTH를 뒀을 때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1대1로 출력을 하고요. 나중에 커버를 만들 때도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니까 제가 0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랬더니 0.6에 0.7, 0.7에 1mm가 하나 나왔습니다. 1.0으로 할 걸 그랬나요? 어쨌든 뭐 1mm니까 관계없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시트를 먼저 보고 배치를 한번 해보죠. 자, 이 원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여기 이제 스텐실이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풋프린터 예제인데, XY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그런데 얘와 얘 사이가 1.9래요. 1.9.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가 1.9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1.9를 두 개로 나누면 0.95죠. 그러면 얘의 위치가 높이는 1.1이고 옆으로는 0.95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여기에다가 0.6에 0.7짜리를 화면에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제가 그리드를 활용해볼까요? 자, 배치했죠. 자, 얘를 옮겨야 돼요.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0.7에 0.6이니까 모양을 회전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옆으로 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클릭. 자, 리플리게이트. 제가 아까 높이가 얼마였어요? 1.1mm였죠. 요게 0.95였고요.
높이가 1.1이었어요. 1.1mm였어요. 볼까요? 여기서부터 0.95니까 X방향, 그 다음 높이 Y방향은 1.1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0.95에 1.1 오케이 하면 여기 하나 만들어진 거죠. 1.1 올라가서 0.95 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똑같은 패드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패드가 여기서부터 얼마? 곧 떨어진 부분에 또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우클릭 리플게이트. 높이는 안 바뀝니다. 높이는 안 바뀌니까 y는 0이 되겠죠. x로 가야 되는 거예요. x로 가야 되는데 이때 위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95로 가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0.95. 95. 여기 원점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갈게요. 리플게이트. 한 번 더 갈게요. 자,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그래서 요 위치가 어디냐면 1.9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1.9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이라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처음이라.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오리지널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올라가면 돼요. 1.9를 가면 되겠죠. 1.9 그러면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탑실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디였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1.9까지 갔어요. 그 다음 여기는 내려가네요. 내려가. 가운데 있는 애가 내려가요. 근데 이제 요 위치를 보시면 얘와 얘 사이가 1.1, 1.2 합이 2.2예요. 2.2.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뭐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여기다 한 번씩 갈 필요 없이 우클릭 위에서 내려가야 되니까 X 방향이 아니라 X 방향은 0이고요. Y 방향으로 얼마가 가야 돼요? 마이너스 2.2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떨어진 거죠. 굿.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달라요. 보시면 사이즈가 다르죠. 높이가 1.7에 1mm 짜리가 얘와 얘 사이가 얼마입니까? 1.7이에요. 1.7. 중요한 건 현재 여기 와 있으니까 얘가 이만큼 가야 돼요. 얼마큼? 1.7만큼. 그리고 다른 패드 0.7짜리가 아닌 1mm 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먼저 가는 것부터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가야죠. 가야 됩니다. 우클릭 리플게이트. 이 간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니까 Y방향 0이 되는 거고 X는 얼마를 갔습니까? 아까 1.7mm 그렇죠? 1.7 간격이 사이가 그러면 1.7 가면 오케이. 그런데 이 패드는 0.6에 0.7짜리잖아요. 데이터 시트에서 말하기는 0.7에 1mm가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쉽냐, 얘한테 가는 거예요. 얘 가서 우클릭 그리고 체인지 하면 됩니다. 에디트에 가서 에디트 프로퍼티스 속성창을 여세요. 창이 열리죠. 지금 현재 R 0.6에 0.7이 있다. 나는 얘를 얼마로 바꾸고 있다? R 0.7에 1.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번호를 줘도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그냥 크기만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커졌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0.7이고 이 길이가 현재로서는 세로 방향이 1mm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가로 방향이 1mm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여기 가서 얘를 클릭을 해요. 자,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그리고 회전을 시켜버리세요. 회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디멘전 기능은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와 얘 사이가 얼마야 돼요? 1.7이죠. 얘와 얘 사이가 얼마예요? 1.9죠. 물론 얘도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 나서 그러는데 설정은 안 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기능사 대비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에디트 라벨의 글자를 제가 좀 키울게요. 줄일게요. 30을 해볼게요.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전체 높이가 2.2. 그러면 전체 높이가 얼마입니까? 2.2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2. 왜? 센터와 센터니까. 자, 이러면은 이제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필요 없겠죠?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얘가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얘는 부품이 몇 개 없기 때문에, 패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뭐 1번 이렇게 주셔도 돼요. 이렇게 1번 주셔도 되고,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첫 번째 핀이 1번이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패드가 배치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크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크 스크린, 실크 데이터를 표시를 해서 우리가 할 겁니다. 뭐 어떤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내가 실크를 만들 건데 봅시다. 여기였나요? 0.5mm 간격을 좀 줄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실크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주어진 대로 또는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각형. 자, 그 다음 선택을 해서 높이가 2.75. 그럼 제가 이건 2.7로 바꿀게요. 2.7. 이거는 1.05. 그 다음 얘는 이런 식으로 옮겼어요. 만약에 요구사항에 특정한 위치의 설명이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우선은 패드와 실크가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최소한의 클리어런스를 유지하셔야 돼요. 클리어런스 이게 0.18이에요. 0.18. 얘가 어느 정도 패드와 실크 사이의 클리어런스를 얼마로 해라, 뭐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지키셔야 돼요. 보통 기본이 0.254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0.1이 됐든 0.2가 됐든 본인들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쉽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자, 이제 화면에 흐트러진 얘를 전체를 선택하시고 얘를 만들어요. 뭘로 만드냐? 본인 마음입니다. 저는 CAD 기능사에서 부품형으로 입력을 했어요. 부품형으로. 아까 SOT 뭐 143으로 하시던, 아니면 MIC 811이고, 요거는 유튜브 영상용.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 하나 만들었어요. 임의적으로. 패킷 타입은 SMD, IPCD 7351 규격을 쫓아가겠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영상용. 어디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디? 여러분들이 부여된 비번. 다음에 얘에 대한 3D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다 여셔도 돼요. 현재는 지금 3D 부품명을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찾아볼까요?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MIC 811 뭐가 있긴 하네요. 볼게요. 여기 스피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방향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 핀과 이 핀의 위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옵셋을 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mm 한번 줘볼까요? 어디로 가나? 넘어갔죠? 그러면 이거는 1mm 대략 맞죠?
자, y 값으로는 뭐 이것도 마이너스 1mm로 줘볼게요. 제가 설계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 대충 왔네요. 그런데 좀 더 가야겠어요. x방향으로. 그러면 이거는 0.9 대략 넘어갔네요. 0.9 뭐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탑.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예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필요 없는 거고요. MIC812를 화면에 배치하고 여기에 보드 외곽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보드 엣지. 자, 이제 3D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드신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스키매틱에 가서 이제 이 부분은 필요 없어요. 지우겠습니다. 자, 이게 다 지울게요. 오 마이 갓. 아, 여기 등록이 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패키지를 등록할 거예요. 여기. 자, 지금 우클릭 패키징 툴 클릭. 현재 잡혀있는 애가 얘죠. 필요 없습니다. 딜레트. 애드. 아까 유튜브 영상용이라는 애 하나 만들었죠. 여기 보면 나와있죠. 그렇죠? 확인. 핀 번호가 다 부여됐기 때문에 만약에 핀 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면, 핀 번호가 없으면 이렇게 떠요. 얘는 놀고 있네 이 뜻입니다. 얘는 1번 핀이다 라고 하면 OK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사인. 그 다음에 우리가 0603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 다음부터는 얘를 불러왔을 때 자동으로 그 패키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PCB로 가보면 MIC811이 이렇게 U1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스케매틱 라이브러리와 PCB 풋프린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풋프린터, 즉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커넥터가 들어온다. 커넥터고 뭐 2핀짜리라고 할게요. 2핀 그랬을 때 얘가 하나는 그라운드고 얘는 VCC네요. VCC. 그러면 요거 좀 옮길게요. 여기다 파워 VCC, 요거 그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VCC, 그리고 VCC. PC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패키지가 지정이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넘어가 볼게요. 제2환 패키지 등록되어 있네요.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 요구사항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단면에 이렇게 배치하시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를 PCB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건데 이상하죠? 네. 3D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드 엣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애가 나와요. 3D가 잘못됐네요. 3D가 패키지가 3D가 뭐 이 부분은 J1을 바꾸면 돼요. 얘가 3D 패키지가 잘못 연결되어 있어요. 풋프린터가 잘못되어 있네. 패키지가 큰 게 되어 있네. 그렇죠? 간격이 높죠? 그러면 add 누구 할까요? 커넥터에 기본에 커넥터에 스롤이고 간격이 너무 넓어서 그래요. 커넥터 2에 제가 만든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커넥터에 볼까요? SIL 헤더에 기본 값이 여기 있네요. 얘를 바꾸죠. 얘로 오케이 확인.
그리고 누구니까 오 마이 갓 이름이 똑같네. 헤드 스루월 SR 헤더 커넥터 SR 헤더 2핀짜리 확인 1번 2번 와트 사인 패키지 해볼게요. 예스 여기 배치가 돼가지고 다시 쏘리 딜레트 예스 헤드 커넥터에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이 더 많이 배우실 거예요. 커넥트 투 우리 패키지 피치가 크고 미안해요. 확인 일단 가보겠습니다. 5mm 다시 이거 잘못됐네요. 다시 CONN 커넥터에 SIL 커넥터에 0327 오호 그러면 PCB에 가서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F3번 이 간격을 풀어야겠네요. 그리고 이 간격은 100mm 돼야 돼. 100mm 2.54mm 여러분 알고 있는 뷰에 2.5mm 이런 거 있고요. 얘가 요리 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제 패키지는 맞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컨2로 제가 해볼게요. 컨2로 2.54 mm 듀얼 패키지 오케이 예스 CON-2 자 그럼 다시 할게요. 헤드 CON-2 확인 됐죠? 이걸 디포트로 잡을게요. 어사인 살아있네 이게. 오케이 지우개요. 자 어사인 패키지 예스 이제 가보면 얘가 요거 치우고 얘가 오면 얘가 있을 거예요. J1 자 그렇죠. 요거 다시 배선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너무 커요. 됐죠? 가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뜨죠. 어떻습니까? 편집이라든가 PCB에서 수정하는 것도 되게 쉽게 돼 있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회로들을 그리고 PCB 레이아웃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 검사 작업하시면 되고, 그 다음 PCB에서는 아웃풋 커버를 여기 이제 ERC 디자인룰 검사 DRC 검사 완성되면 원하시는 커버를 출력하시면 돼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PCB 설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고 나면 여기에 여러분이 설계하신 내용들을 쭉쭉 하시면 되고, 이렇게 드릴 플로트까지 일단은 이제 탑실크가 빠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회로도 그리고 이런 과정을
다른 동영상에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있어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원래는 얘만 만들고 해당되는 패키지 만들고 3D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이상하니까 연결을 했어요. 자, 물론 요구사항에는 사용하지 않는 핀은 X 처리해라 뭐 나오는데 그건 여기 있습니다. NC 처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것까지 세세한 내용들은 다른 동영상에서 전자캐드 기능사 관련된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는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